샤넬, 에르메스와 함께 3대 럭셔리 명품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루이비통입니다. 영국의 브랜드 가치평가 기관인 밀워드 브라운 옵티머에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명품 브랜드로 선정된 루이비통은 1854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루이비통은 브랜드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값비싼 재고품들을 오히려 불태워 소각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에서는 루이비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상 총 3편에 걸쳐 제작했는데 루이비통 1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821년 8월 4일) 프랑스 동부 쥐라 산맥의 안시에 마을에 살던 목수 자비에 비통과 코린 가야르 사이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루이비통. 훗날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 루이비통을 만드는 인물입니다. 목공 집안에서 태어났던 그는 어릴 때부터 목수였던 아버지를 따라 목공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그런데 루이가 10살이 되던 1831년 어머니 코린 가야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루이는 시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버지 자비에는 재혼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새엄마는 오히려 루이를 구박하며 모질게 대했고 계모의 구박에 견디다 못한 루이는 결국 1835년 가출을 결심하게 됩니다. 루이는 무작정 집을 떠나 평소 동경하던 파리로 떠나기로 계획했지만 사실 땡전 한 푼 없이 혈혈단신으로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비도 마련하지 못해 무려 2년 동안 프랑스 전 국토를 가로질러 파리까지 도보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은 목공 작업밖에 없었던 루이는 우선 파리에서 실력 있는 트렁크 제조 전문가이자 포장 전문가였던 무슈 마레샬의 견습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는 마차와 배, 기차가 주요 운송 수단이었는데 여행 트렁크들은 대부분 거칠게 다뤄져 파손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은 개인 소지품을 보호하면서 짐을 쌀 수 있는 방법을 무슈에게 의뢰해 왔다고 합니다. 루이는 그런 무슈의 공방에서 함께 일하며 트렁크 제작 및 포장 기술을 열심히 익혔습니다. 루이는 어린 나이였지만 꼼꼼하게 짐을 싸고 관리하는 센스까지 타고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년 사이 귀족들 사이에서 짐을 잘 싸는 전문가, 패커로 점점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던 1852년 루이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바로 나폴레옹 3세의 황후이자 프랑스의 마지막 황후 외제니 드 몽티주의 전담 패커가 된 겁니다. 나폴레옹의 새 황후가 된 외제니는 당시 패션을 선도하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입은 옷은 절대 다시 입지 않았는데 항상 주변에는 넘쳐나는 옷들과 사치품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외제니가 지방 순시를 하거나 고향인 스페인에서 프랑스 혹은 주변국인 오스트리아 등을 방문할 때 40일이 넘는 장기간 동안 입을 옷과 화장품 등을 모두 실어 날라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짐들을 가지고 이동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패커로 이름나 있던 루이는 외제니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녀의 짐들을 모두 담을 수 있을 가방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외제니의 부탁에 고민을 하던 루이는 고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의 가방으로는 외제니의 옷과 장신구들을 도저히 담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그가 문득 떠올린 것이 있으니 바로 커다란 트렁크였습니다. 루이가 만들어낸 이 커다란 트렁크는 부피가 크고 화려한 드레스는 물론 이동할 때 필요한 접이식 침대, 책, 애완동물까지 넣을 수 있었습니다. 루이의 트렁크를 받은 외제니는 크게 만족했다고 합니다. 이후 외제니는 루이를 전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외제니의 후원을 받던 루이는 1854년 지금껏 몸담아오던 무슈의 공방을 떠나 파리의 카퓨신 거리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매장을 열게 됩니다. 그는 매장 외부에 루이비통이라는 간판과 함께 부서지기 쉬운 물건을 안전하게 포장해 드립니다. 의류 포장 전문이라는 안내를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이비통의 공식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금세 루이비통의 가게는 패션 아이콘인 외제니의 트렁크를 만드는 곳이라는 소문이 자자해져 귀족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비통 매장의 줄서기는 이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825년 영국에서 최초의 여객철도용 증기기관차가 발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리에도 철도가 깔리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레 귀족들 사이에서는 기차 여행이 유행하게 됐는데 문제는 당시 트렁크가 빗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내리도록 만든 둥근 돔 형태의 가죽 가방이었던 겁니다. 루이 역시 기존에는 둥근 돔 형태의 가죽 트렁크를 제작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는 볼록한 뚜껑 때문에 트렁크를 쌓는데 애를 먹는 여행객들을 보며 어떻게 하면 비에 젖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쌓을 수 있는 트렁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1858년
루이는 가방의 재질을 가죽 대신 캔버스 천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캔버스 천에 풀을 먹이면 방수 처리도 되었고 동시에 내구성은 높이고 무게는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양은 기차 내 적재가 쉽도록 뚜껑을 평평하게 만든 사각 트렁크로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루이비통을 오늘날 명품 브랜드 반열에 오르게 만든 최초의 사각 트렁크, 트리아논 그레이 트렁크였습니다. 루이가 제작한 사각 트렁크는 방수는 물론 가볍고 짐칸에 아무리 쌓아도 무너지지 않아 여행객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주문량을 감당하기 위해 루이는 보다 큰 규모의 새로운 공방의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1859년 루이는 기차역과 가까울 뿐 아니라 트렁크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나르기에도 제격이었던 아니에르 지역에 새로운 공방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처까지 아니에르로 옮겨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처음 20명으로 시작된 아니에르 공방의 직원 수는 1900년에는 100명, 1914년에는 225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엄청난 성장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만들어진 아니에르 공방은 현재는 약 170명의 장인들만이 제품을 만들며 전 세계 루이비통 고객의 맞춤 제작을 책임지는 루이비통의 심장부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방 옆 위치한 루이비통의 저택은 현재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루이비통은 식을 줄 모르는 인기에 처음부터 귀족 브랜드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70년 7월 19일 예상치 못한 존폐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통일 독일을 이룩하려는 프로이센과 프랑스 제2제국 간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루이의 사업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871년 전쟁이 끝난 후 루이가 다시 아니에르로 돌아왔을 땐 이미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진 뒤였고 장비 역시 대부분 도난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는 망연자실하지 않고 곧장 다시 무너진 사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우선 1872년 루이는 주고객 타겟층이었던 귀족들이 많이 모이는 르스크라이브 1번지에 새로운 루이비통 매장을 열었습니다. 당시 루이비통의 광고지를 보면 주소 변경을 알림과 동시에 직원들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했는데 이는 기존의 귀족 고객뿐만 아니라 새로운 외국 고객층까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루이는 가방의 디자인 역시 한층 더 신경 썼습니다. 루이비통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사각 트렁크는 이미 다른 제조업체에서 따라 만들며 희소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새로운 차별점이 필요했던 루이는 기능은 물론 디자인까지 고심해 새로운 가방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1872년 루이비통 최초의 디자인 패턴이 적용된 더 레드 스트라이프 캔버스 트렁크가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루이비통이 만든 신상은 그야말로 대박을 쳤고 또다시 파리 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1885년 루이비통은 영국 런던의 옥스퍼드 거리에 첫 해외 매장을 오픈하는 것을 시작으로 뉴욕, 워싱턴, bombe이 등 패션의 중심 거리에 매장을 확장해 나가며 해외 진출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루이비통의 스트라이프 트렁크는 루이비통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